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오늘 48번째 시간은 차별에 대한 영업 직원들의 하나의 팁, 그런 것을 진행하도록 하죠. 워크-라이프 밸런스입니다. 워라벨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것은 결국은 직장인,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회사,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 사이에 내가 있는 거죠. 결국은 회사의 일과 가족의 생활,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하고 여건을 극복하느냐,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워크라이프 밸런스 또는 언밸런스겠죠.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얘기하면 저는 우선 회계부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회계, 한 5년 전에 선풍적인 용어가 되었었죠. 영국에서 발행되는 콜린스 영어 사전에서 그 해의 두 번째 단어로 뽑혔던 단어죠. 마이크 버킹이라는 덴마크 행복연구소의 소장이 낸 회계라이프라는 책에서 시작된 이 단어,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덴마크어로 회계. 위키피디아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 안락함. 한마디로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죠. 행복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겠죠. 회계 라이프 하면은 이러한 영상들이 많이 떠오르죠. 무릎 위에 니트를 덮고 있는 고양이, 그리고 따뜻한 난로 옆에 모여서 커피 한 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가정의 풍경. 제가 갑자기 워라벨을 얘기하면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얘기하면서 회계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영업 직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회계 시간을 몇 %나 가지고 있으십니까? 제가 교육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리더들과 얘기할 때 항상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회계 라이프의 시간 %가 여러분들 삶의 몇 %를 차지합니까? 안타깝죠? 저희가 영업 현장에 있었을 때 저보고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전 1%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비극적인 삶을 산 거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저한테 이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저는 20%에서 25%의 회계 타임은 갖고 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젊은 분들, 특히나 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이런 사치스러운 질문을 하는 것이 죄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의미는 뭐냐? 일에만 치닫지도 말고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흔히 우리는 소확행이라고 얘기했었죠. 일본에서는 단사리라는 용어를 쓰기도 시작했습니다. 단, 끊을 단, 버릴 사, 헤어질 이. 그래서 뭐를 끊고 뭐를 버리고 무엇과 이별할 거냐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 가지 제가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가지고 한번 배경을 논의하도록 하죠. 2000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신사업 부문을 맡고 있을 때 저희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제가 대표로 IBM 본사 아몬크를 갔을 때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아몬크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아몬크는 뉴저지 주에 있는 IBM 헤드쿼터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IBM의 교육센터입니다. 100년 이상 된 IT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의 교육센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연수원들은 지방에 있지만 이 아몬크의 러닝센터는 IBM 본사와 같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캔버스 옆에 바로 이 헤드쿼터 빌딩이 있죠. 근무하는 빌딩이 있지만 교육센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을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름드리,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곳곳에 있고 단풍이 들은 그 캠퍼스 안에 방에 누워있으면 바깥에 다람쥐가 보입니다. 3박 4일 동안 워크숍을 하는 자리였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제가 혼자 갔었고, 유럽에서 7명, 미국에서 8명, 16명이 4계조로 나누어서 워크숍을 진행했었죠. IBM의 신사업 전략, 인터넷 사업 부문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저는 이때 받은 충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3박 4일.
워크숍은 사실 이틀 반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도 담배를 흡연하고 있었죠. 제가 체인스모커는 아니기 때문에 담배를 항상 많이 사들고 다니진 않지만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되면 담배를 사들고 가죠. 담배를 사들고 가서 프론트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하면서 제가 성냥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냥이 없다는 거예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방에 돌아와서 방에 뭔가 열기구가 있겠지. 복도를 지났는데 복도에는 곳곳에 과일이 놓여 있고 방에는 아무런 과일기구가 없었어요. 어쨌든 다른 나라 사람들도 15명이 참석을 같이 하니까 누군가 담배를 피겠지. 한 명도 담배 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 얘기입니다. 21년 전 얘기죠. 어쨌든 저는 담배를 들고 속수무책으로 여기서 도시에 떨어져 있는 IBM의 캠퍼스만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성냥을 구할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외국인들과 회의를 2박 3일 동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색다른 경험이었죠. 다음 날 아침 8시 30분서부터 시작된 이 토론, 워크숍을 하면서 저는 유학을 가지도 않았었고 이렇게 외국인들만 있는 곳에서 뛰어드는 것은 아마 제 생애 첫 번째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토론을 하다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바이오 브레이크를 하고 싶으면 다녀오고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밖에서 커피를 가져오고 끝없이 토론이 진행됩니다. 점심 가서 밥을 먹고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돌아와서 워크숍이 다시 진행되고 저녁 7시 30분까지 토론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 토론이 끝이 없습니다. 결론이 뻔한 것 같은데 왜 얘네들은 이런 얘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옆에서 변죽을 울리고 있을까? 정말 짜증났었죠. 2박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제 머리가 하얘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캠퍼스에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옛날 용평 콘도에서 산속에서 워크숍을 2박 3일 하는데 담배 한 모금 안 피우고 술 한 잔 안 마시고 2박 3일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때 돌아와서 저희 직원들에게 했던 얘기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 얘네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보다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그동안 해왔는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 얘들은 일에 집중력이 대단하다. 불필요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일을 할 때 일에 집중한다는 걸 내가 배우고 왔다. 그들이 지금까지 왜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은 선조들이 남긴 유산만이 아니다.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된다. 담배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우리 후배들과 직원들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그들의 굉장히 자유분방한 생활만 보고 그들을 생각하지만 이들의 일함에 있어서 집중도는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제가 21년도에 받았던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2006년, 7년, 2년 동안 제가 아시아 본사에 근무할 때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저희 동료들한테 보여줬던 차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12 곱하기 5. 우리는 하루에 12시간씩 5일 동안 일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날 또 일합니다. 왜요? 골프를 친다, 나가서 또 일하죠. 또 일요일 날 또 고객을 만나죠. 영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일하죠. 그렇지만 제가 아시아 본사에서 본 웨스틴 스타일의 사람들의 일은 하루에 9시간 딱 끝입니다. 금요일 날 절대로 일하지 않죠. 이 일의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거의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보다 2배 이상 생산성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흔히 쓰는 얘기로 타임 오브 워크, 일하는 시간의 질, 퀄리티 인덱스를 한번 분석해 보자. 제가 14개의 나라, 아시아의 나라들을 다니면서 느낀 것을 정리하자면 이런 순서입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웨스턴 스타일이라고 호주의 사람들, 뉴질랜드 사람들이 일하는 집중도가 가장 높다는 게 제가 발견이었고 그 다음이 일본이 아닐까. 제일 마지막이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관세 하면서 어떤 술 마시면서 관계에 의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 않는가. 중국보다는 조금 낫지만 다른 나라들보다는 일하는 질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저희가 4주 동안 논의됐던 차별화된 영업 증언의 요소들이 뭔가 6가지를 말씀 나눴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야 됩니까?
스마트하게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하되 스마트하게 일을 한다. 스마트웍이라는 것은 한동안 오피스 자동화에 의한 스마트한 일을, 그런 얘기를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스마트는 여기서는 S는 스탑, 무엇을 끊을 것인가. MA는 어떤 것을 매니저해서 내가 일하는 방법을 바꿀 것인가. RT는 우리는 일하는 루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끊고 관리하고 바꿀,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제가 그런 용어를 쓰고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웍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죠. 어떤 향후에, 무슨 동문회, 또 무슨 각종 AMP, MBA, 무슨 친목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회가 많은 데가 있겠습니까? 핵폭탄이 떨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동문회가 있다 그러죠. 핵폭탄이 떨어져도 없어지지 않은 전우회가 있다 그러죠. 참 다양하고도 너무나 많은 모임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는 네트워크 증후군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빈 토플러가 했던 얘기입니다. 퓨처쇼크에서 했던 말은 인간관계를 잘 강화한다는 것은 뭐냐? 관계를 계속 맺어서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을 줄 알아야 된다. 어떤 단체나 모임에 잘 가입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불필요할 때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었죠. 페니 베이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는 그런 노력은 나를 망치게 한다. 나를 병들게 한다. 당장 그만둬라라는 겁니다. 제가 2008년도에 저 인턴 학생을 뽑을 때 마케팅 담당하는 리더가 저에게 인턴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3명을 데리고 왔었죠.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한 명의 인턴에 대해서 그 리더가 저에게 설명을 합니다. 전무님, 이 인턴은 참 훌륭합니다. 지금 자기가 인맥 관리를 하는데 600명 정도의 인맥을 자기 나름대로 파일을 관리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너무나 정교하고 대단합니다. 제가 한참 쳐다봤죠. 그 사람 전공이 공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학년이니까 질문을 했었죠. 누구누구 씨는 끝나고 난 뒤에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대학 졸업하고?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누구 씨는 졸업하고 연예 기획사를 만들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4학년이 600명이나 되는 인맥 관리를 그렇게 하느라고 애를 쓰십니까? 지금 4학년이라면 나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필요한 학급 구부들, 또 선생님들, 가족들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지 뭐 600명, 6,000명의 인맥을 관리합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가 헤어지고 난 뒤에 그 담당 리더가 저한테 와서 전무님 의외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대단히 칭찬하리라고 보여줬는데 왜 그렇게 지적을 하셨나요?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영업하는 사람의 고객의 인맥을 관리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거와 학생이 인맥을 관리해서 넓혀나가는 건 다른 주제죠.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제가 주례는 별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주례를 쓸 때마다 꼭 넣는 말이 이겁니다. 끊어야 됩니다. 청년이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면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인간관계의 많은 걸 끊어야 됩니다. 영업을 잘하려면 인간관계를 넓혀야 되지만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넓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에 삶의 질을 올리려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가져오려면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동문 만나고 군대 친구 만나고 고향 친구 만나고 무슨 모임 만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끊어야 됩니다. 아까 단살이 1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시작은 뭐냐?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모임에 그런 것을 끊어라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예를 또 말씀드리죠. 제가 2001년, 2002년 동안 마케팅을 맡았을 때 제 보스였던 캐롤리안 왕이라는 대단한 리더입니다. 대만계 미국인인데 이분이 2001년도 제가 마케팅을 맡았을 때 제 아시아태평양 보스였었죠. 지금은 홍콩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강의 활동을 하는 아주 훌륭한 여성 리더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봤던 리더, 여성 리더 중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다양한 회사에서 사회이사도 하고 강의도 하고 다닙니다. 2001년도에 마케팅 임원이 처음 되기 전에 아시아태평양 본사에 근무하는 일본에 가서 이 양반과 면접을 하게 되었죠. 최종 면접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스 날 미안한데 오늘 너하고 그때 면접이 5시 반부터 6시 15분까지였습니다. 끝나고 저녁을 같이 못 먹겠다. 내가 사실은 하루에 2끼를 먹는데 점심을 오늘 먹었기 때문에 저녁을 먹지 않으니까 이해해라. 좀 충격이었죠. 뭐 저녁을 먹지 않는다는 걸 떠나서 하루에 2끼를 먹는다는 것도 충격적이었고, 면접을 하고 끝에 얘기를 했었죠. 캐롤이랑 나는 집에 들어갈 때 노트북을 갖고 가지 않는다. 랩탑, 컴퓨터를 집에 가져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를 열어보지 않는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일하지 않는데 너 그거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더니 캐롤리안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제스, 너가 맞다. 나도 그렇다. 나도 금요일까지는 5시까지 일하지만 그때부터는 절대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집에 가서 내 남편에 대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회사를 나가면서 나도 끊는다. 너 잘 끊는구나. 너도 끊어라. 뭡니까? 파진 불고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엎어진 물이라고 말하지만 깨진 시루는 쳐다보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회사를 떠나면, 영업 현장을 떠나면 잊으십시오.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끊으라는 겁니다. 단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니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안 됩니다. 회사를 떠나서도 친구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집에 가서 가족과 있으면서도 회사 생각을 머릿속에 돌린다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핵심은 끊는 겁니다. 회사를 떠나는 순간, 일을 떠나는 순간, 현장을 벗어나는 순간 끊고 스위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매니지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는 또다시 끊어라입니다. 끊어라인데 이 차트는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가 나가서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됐는데 그 CEO가 직원들한테 선언한 하지 말아야 될 33가지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근무 시간에 밥 먹으면서 회사 얘기하지 마세요. 꼭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야단치지 마세요. 또 집에 전화 오면 전화를 끊지 마세요. 끝까지 얘기를 들으세요. 라는 아주 세세한 얘기들입니다. 뭡니까? 일하는 루틴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뤄졌던 일을 하는 영업적인 차별화된 영업적인 요소에 들어있지만 이 빨간색들은 아주 소소한 것들입니다. 나중에 틈내서 한번 이 화면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패러다임, 그것을 지금 바뀌어가는 시대에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것이 세 번째 끊어라입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트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의 IQ 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가 전 세계에서 IQ 지수가 제일 높다고 나와 있죠. 뭐 해마다 약간 1, 2의 차이가 있지만 어떻든 이 IQ 맵에서 나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IQ 평균 지수가 가장 높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엘빈 토플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엘빈 토플러 한국을 다녀가면서 그 강연 때 책에서 기술했던 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공부하느라고 하루에 15시간 이상의 시간을 쓴다. 이건 학생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타임 오브 워크 퀄리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의 성과와 직접적 관계되지 않는 일들에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가장 똑똑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IQ라는 평가 지수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참 비교하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똑똑하다는 말은 제가 잊어버리겠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14개 아시아 나라 사람들, 젊은이들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가장 적극적이다. 패셔네이트하다. 그리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리도, 정도 지켜가면서 바른 것을 견지하려고 하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젊은이를 가진 나라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스마트워크이라는 것은 하지 말 거. 불필요한 네트워크 증후군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람은 원래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영업의 성과는 인간관계라고 하지만 그것은 비즈니스 성과에 의해서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면 쌓여지는 것이 불필요한 관계에 의해서 네트워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회사를 떠나면 매니지 하십시오. 내 생각을, 나의 일하는 패턴을 매니지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루틴을 바꿔야 되죠. 이제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 선배들이 했던 또는 우리 선대가 했던 일하는 방식들이 옳다. 그것은 다르죠.
제가 처음에 아까 아몬크 얘기도 말씀드렸고 아시아의 각 나라도 말씀드렸지만 루틴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꾸고 여기에 뭘 해야 됩니까? 가치관을 고쳐야 된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가치관, 지금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갈등 요소, 가장 가슴 아픈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것들을 제대로 정립해야 됩니다. 제대로 정립하고 한 가지, 여러분 우리의 시장은 글로벌 마켓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대한, 언어에 대한 고민이 있겠지만 세계 각국에 우리가 할 일들이 많다. 그래서 워크라이프 밸런스에서 생각할 것은 스마트라는 단어와 가치관의 정립 그리고 도전 정신을 갖추면 될 것이다 라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세세한 팁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만 우리가 영업 현장에서 현재 한다면 조금 더 질 높은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나와 가족을 위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서부터 2주 동안은 우리 회사의 경영층, 최고 경영층을 포함한 경영층이 영업을 어떻게 쳐다보고 어떻게 영업 조직을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영업의 갑인, 고객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달 동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